네, 가왕이 돌아왔습니다. 가수 조용필 씨가 11년 만에 정규 음반 20집을 발표했는데요. 또 어떤 신드롬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정규 20집에 총 7곡이 수록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일 관심이 가는 건 타이틀곡 그래도 됩니다. 이 시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뭉클한 응원가라고 했는데 먼저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용필 씨가 직접 설명을 했거든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TV에서 올 봄이죠.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우승자가 막 챔피언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싸웠던 1, 2등을 나누는 선수 한 분은 끝나자마자 지니까 카메라가 그냥 전혀 안 보고 우승자한테만. 저는 패자의 마음은 어떨까. 물론 속상하고 실망했겠지만 네. 그 당시에 나 같았으면 다음엔 이길 거야, 힘을 가질 거야. 지금은 그래도 돼. 한 번 더. 이런 마음을. 네, 이 곡을 만들게 된 배경 조용필 씨가 직접 설명을 해줬는데요.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이 노래가 지금 나온 지가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인 스피커로는 듣지를 못했고 네. 휴대폰으로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조용필 씨의 노래가 또 이 사운드의 완성도가 높거든요. 그렇죠. 그 완성도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가 듣지를 못해서 네. 이렇게 100% 감상평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노래도 그렇고 앨범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용필 씨가 락을 시도했다. 근데 이게 락 음악이라는 게 서구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주류 장르 중에 하나지만 네네. 우리 K-팝에서는 상당히 드문 장르거든요. 네. 그래서 K-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장르를 조용필 씨가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조용필 씨의 이러한 또 락 음악의 성과로 인해서 K-팝의 지평이 점점점 넓혀나가는 K-팝이 다양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요번에 이제 그래도 돼라는 노래가 이제 타이틀곡인데 네. 기존에 작년에 이 앨범의 선공개곡이 나왔었거든요. 그 선공개곡까지 합쳐서 이번에 앨범 형태로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작년에 나왔던 선공개곡 찰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락 음악인데 경쾌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그래도 되는 경쾌한 게 아니라 슬로우 템포로 뭔가 조금 이렇게 감동적인 분위기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게 막 트렌디하고 막 핫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잔잔하게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잔잔하게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11년 전에 그야말로 심장이 바운스 두근데 이 사랑에 대한 설렘을 이야기를 했다면 네. 지금은 마음을 좀 토닥여준다 이런 좀 가사가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운스 이거는 뭔가 사랑에 설레는 소년의 설렘을, 느낌, 예. 소년의 설레는 심장의 뛰임, 두근거림 이런 거를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그 소년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 시대를 관조하는 어른의 시각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네네. 그래서 이 시대 모두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보면 막 영화 괴물의 한 장면, 부산행의 한 장면, 태극기 휘날리며의 한 장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괴물이 막 덮쳐오고 부산행에서 좀비가 덮쳐오고 태극기 휘날리면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쫓기듯이 힘들게 살고 있다. 이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뭔가 조금 위로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용필 씨는 이 노래 작업하기 전에 직접 작사한 건 아닌데 작사가분한테 이런 메시지를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운동 경기를 보니까 TV 카메라가 승자만 비추더라. 패자는 그냥 무시되더라. 네네. 패자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또 패자가 다시 출발할 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이 노래에 담은 거고, 작사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의 컨셉은 중간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나 아주 아래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중간. 네.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가 심해져서 중간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벼락거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대에 있는 분들도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서민들을 포괄적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노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방송 직전까지 이제 이 노래를 듣다 왔는데 네. 그 부분이죠. 이제는 믿어봐. 네. 자신을 믿어봐. 네. 이 가사가 상당히 저한테도 와닿고 저 역시도 방송 전에 위로를 받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번 앨범이 이제 지난해에 이게 발매될 예정이었는데 음악적 완성도를 위해서 1년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예, 작년에 원래 일부 노래 이제 선공개가 됐고 발표가 되기로 앨범도 발표가 되기로 했었는데 1년이나 미뤄진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조용필 씨의 그 완벽주의 때문에 지금 수백 곡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괜찮은데 하고 작업하려고 했다가도 나중에 들으니까 아 별로야 이러면서 다 버리고 이러면서 수백 곡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버린 수백 곡 중에 추려도 앨범 몇 장은 충분히 좋은 앨범 몇 장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조용필 씨가 수백 곡을 버리는 바람에 1년이나 시간 이제 지체가 됐고 그 정도로 조용필 씨가 자신의 음악에 심혈을 기울여서 항상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필 씨가 공연할 때 사운드도 국내 최고 수준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번에 그 심혈을 기울인 결과가 나온 건데 너무 조용필 씨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내 나이 70인데 신곡 발표 어렵고 뭐 이제 힘들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의 바람은 조용필 씨가 너무 그렇게 막 기준점을 높게 주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해도 그냥 발표하면 그렇게 해도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뛰어난 성과가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이미 버린 수백 곡도 사실 살펴보면 그 안에 좋은 노래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심혈을 기울인 이번 노래. 네. 물론 이제 11년 전에 바운스로 정말 국내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음악 네. 방송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켰었는데 네. 이번 노래 역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젊은 층서부터 정말 다양한 네.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이 노래가 또 그렇게 막 트렌디한 노래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네. 나오자마자 확 들불처럼 화제를 일으키고 뭐 큰 인기를 얻고 그렇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두고두고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요즘에 왜 음악 이제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 음악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부르는 그러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번 앨범에서 작년에 선공개한 곡 중에 찰나라는 노래가 그것도 락 음악인데 네. 그거는 굉장히 또 경쾌하고 빠르고 신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찰나도 작년에 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번에 또 앨범이 정식으로 나왔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젊은 대중분들이 찰나도 좀 찾아서 들어보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앞서 이제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이제 뮤직비디오가 이게 드라마타이즈 형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이때 네. 한창 이게 좀 인기를 끌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이런 형식의 뮤직비디오가 없는 것 같아서요. 예, 그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시절에 투해븐이라는 옛날에 조성모 씨 그런 걸 등등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요즘 뮤직비디오의 호흡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짧게 그냥 감각적인 영상을 이어붙이는 그런 식인데 조용필 씨가 또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를 시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속의 한 장면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또 배우들도 대거 출연했거든요. 박근영, 이솜, 전미도, 변요한 이런 막 주연급 배우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뭐 대규모의 뮤직비디오로 나왔는데 그게 이 노래의 감동적인 분위기하고 영상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필 씨의 20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의 그 무게감에 걸맞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조용필 씨가 1976년에 돌아봐요 부산항해가 이제 히트를 치고 그 이후에 지금 뭐 거의 한 50년 가까이 예. 정말 무수한 기록들을 써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나이도 이제 70이 넘은 상황이고 네.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예. 지금까지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활동을 이어가는 비결은 뭘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회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 옛날이 좋았지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앞을 바라보고 뭐 하지? 뭘 또 시도해볼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고 이번에 기자간담회에서 조용필 씨가 뭐라 했냐면 가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야 되고 장르를 다양하게 들어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평생 조용필 씨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용필 씨가 보통 대중가요 가수가 20대 때 막 전성기를 막 누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이게 뭐 하락세로 간다든지 그럴 때가 많은데 조용필 씨는 20대 때 풍파가 좀 많았거든요. 활동 정지를 겪기도 하고. 근데 20대 때 내내 정진을 해서 30대, 40대 때 뭐 화려하게 만개를 해서 30대, 40대 전성기를 맞았던 톱스타도 대중가요계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에너지와 예술적 성장을 유지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그런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요즘도 뭐 미국 라디오 이런 거 하루 종일 들으면서 다양한 장르를 들으면서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스튜디오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왕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달에는 이제 20집 발매 기념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 이 콘서트 때마다 밴드 위대한 탄생과 함께 라이브를 이제 또 고집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단 7순이 넘는 나이에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걸 라이브를 한다.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매우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몸,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목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용필 씨가 날마다 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발성 연습을 한다라고 네네. 했거든요. 코로나 그 대유행 기간에도 날마다 연습을 나는 끊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특히 그 조용필 씨가 그랬거든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고음부터 사라져 간다. 고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고 얘기했었고 조용필 씨가 70년대 말에 70년대 후반 딱 그 시기 때 득음을 했거든요. 그때 막 그 판소리 훈련 같은 거 하면서 막 전설처럼 내려오는 막 폭포를 맞으면서 막 훈련하고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때 쌓아올린 내공이 이제 남아 있으면서 그걸 네. 계속해서 훈련과 연습, 운동 이걸 이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콘서트 2시간을 할 수 있는 그 체력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키를 내가 올려 부를 걸 이 노래를 네. 그렇게 안 한 게 후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말 평소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네. 또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용필 씨의 소속사는 이번 앨범이 조용필의 음악 세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앨범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조용필 씨는 기자회견에서 앨범으로는 이번 앨범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1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집이죠. 20집까지 했습니다만 아마 앨범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좋은 곡이 있으면 좋은 곡 만들면 또 할 예정입니다. 예. 앨범으로서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네. 팬들은 이게 마지막이지 않았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용필 씨가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시는 거 아닌가. 너무 이게 그러니까요. 잣대를 자기 자신한테 높게 갖다 대면서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앨범 하나 만들 때마다 그 상고가 엄청나니까 이제 앞으로는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한테 대는 잣대를 좀만 낮춰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그럼에도 충분하다. 쉽게 했으면 그 조용필 씨가 쉽게 해도 남들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버린 노래 수백 곡 다시 찾아보면 그 안에서 앨범 몇 장은 틀림없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조용필 씨가 이번에 앨범 작업하면서 노래 한 곡을 더 만들었는데 그게 이번 앨범 수록곡들하고 분위기가 안 맞아서 지금 빼놨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낼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 곡이 지금 정립이 된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향후에도 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마 평론가님의 바람이 많은 팬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새로운 역사를 쓴 가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임영웅 씨의 공영 실황 영화가 역대 콘서트 실황 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콘서트 실황 영화로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BTS도 이게 뛰어넘은 건데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본 겁니까? 지금 현재 35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기록이 2019년에 방탄소년단의 34만 명 이게 기록이었었거든요. 그 기록을 이번에 깬 건데 네. 근데 이게 2019년에 방탄소년단 그 영화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기록이거든요. 네. 그때는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팔칵 뒤집혔던 그 거의 음악계의 인기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신드롬이 터졌던 그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숫자가 34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방탄소년단도 막 20만 넘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임영웅 씨가 지금 그거랑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음악적인 인기만으로 국내에서 35만 돌파한 거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지금 역대 이 콘서트 영화 순위가 1위가 임영웅 씨 35만이잖아요. 네. 2위가 방탄소년단 34만, 3위가 임영웅 25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임영웅 씨 영화 25만. 그러니까 요즘에 일반적인 가수들은 콘서트 영화 해도 끼케 한 몇만, 10만 미만 정도인데 임영웅 씨만 20만 넘고 30만 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진짜 국민적 신드롬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임영웅 파워가 극장가에도 통한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인기가 무지막지하니까 뭘 해도 다 잘 네.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임영웅 공연이 네. 너무 또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근데 표가 보기가 쉽지 없어서 않죠. 지금 못 보는 분들이 전국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저기 공연장 가서 못 보는 공연인데 극장에 가서라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극장으로 다 몰려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임영웅 씨가 콘텐츠 약간 임영웅 씨도 조용필 씨 비슷한 게 있거든요. 콘텐츠를 대충 안 만들거든요. 다 최고 수준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도 최고로 만들었겠지라고 하는 그 완성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또 임영웅 씨가 노래를 진짜 CD처럼 하거든요. 실황할 때. 그러니까 실황 라이브를 들어도 귀에 거슬리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극장에서 라이브를 봐도 꼭 무슨 CD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되게 음질이 좋게 들리고 노래가 듣기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음악을 즐기게 되는 거고 특히 이번에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했던 그 실황인데 그 공연이 아주 기념비적인 공연이었거든요. 네네. 그게 그 그라운드 운동장을 다 덮고 관객석을 안 받고 거기다가 막 미디어 아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다 미디어 아트를 할 정도면 거의 올림픽 개막식 정도는 되는 국가적인 행사 때나 하는 건데 개인 콘서트에서 그걸 한 거예요. 네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임영웅 씨가 한 수십억 원 정도를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놀라운 공연이 영화로 나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콘서트를 보지 못한 팬들을 위한 이게 이제 대안 콘텐츠로 여겨졌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영화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이게 대안이 아닌 주력 콘텐츠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임영웅 씨나 되니까 35만이 들어가는 거지 네네. 일반 가수는 10만 못 넘습니다. 임영웅 씨 외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10만 넘을 수 있는 가수 이 영화로 개봉했을 때 네. 거의 드물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몇만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수 입장에서는 뭐 소중한 또 하나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특히 이 공연 실황 영화가 흥행하는 것을 반기는 업종이 극장 업종이죠. 요즘에 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극장 업종이 너무나 힘들어져서 맞습니다. 지금 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뭐라도 흥행 이슈를 만들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마침 이때 공연 실황 영화가 터지니까 극장 업계에서는 앞으로 요거를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한번 영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이제 이런 공연을 하면 바로 이어서 영화를 개봉한다. 이게 하나의 코스로 이제 정립이 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한류 스타들도 이런 식의 영화 개봉을 많이 지금 하는 추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조용필 씨와 또 임영웅 씨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